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닷새째를 맞는 10일, 실종자 한 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2,000명의 인력과 장비가 동원돼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2명의 실종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의 빗줄기가 줄어들면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있어 주민들은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긴 장맛비로 인해 여름철 성수기를 맞은 동해안 관광지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동해안 해수욕장 피서객이 8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한 달 넘게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곰팡이 피해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호흡기 질병 유발 등 건강에 각종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춘천 의암댐 상부에서 집중호우에 떠내려가는 인공수초섬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가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닷새가 지났습니다. 10일 오전에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돼 현재까지 2명이 구조되고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종자 2명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 야속하게 내리던 빗줄기가 잦아들면서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10일 오전 8시쯤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8일 실종자 2명이 발견된 춘천시 등선폭포 인근 북한강 수변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2명의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실종자 3명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헬기 저공 비행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비행에 따른 바람을 활용해 와류를 발생시키고 가라앉아 있을지 모를 실종자를 찾는 방식입니다. 헬기가 저공 비행을 하면 헬기의 하강 풍력에 의해서 강물이 상하로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강 밑에 혹시 가라앉아 있는 물건이나 물질들이 이제 강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구명 조끼를 입힌 마네킹에 GPS를 장착하고 하류로 흘려보내 실종자의 이동 궤적을 확인하는 기법도 도입했습니다. 이 밖에도 헬기와 드론, 보트 등을 동원한 항공과 수중 수색을 확대하고 2,300여 명이 늪지대와 수풀안 등을 걸으며 샅샅이 살피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쉴 틈 없이 이루어지는 수색 작업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전 교육이라든지 타고 다니시는 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더 점검해 주셔서 차후에는 단 한 명의 희생자, 단 한 번의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번 희생자분들의 죽음이 헛되이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의암호 사고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수습과 책임을 위해 시장의 사퇴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계속된 집중호우와 댐 방류에도 불구하고 수중 작업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한 면밀한 수사와 규명을 요청했습니다. 업체의 카톡방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 위험한데 우리 죽으라고 하는 소리냐, 왜 우리를 못 믿냐라는 카톡의 내용은 있습니다. 그분이 두 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의 어떤 지시를 받고 그분들이 또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분들을 좀 파악하는 거가 가장. 한편 지난주 계속된 비와 댐 방류로 유속이 빨라지고 흙탕물이 유입됐습니다. 이번 주도 14일까지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2명의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장마전선 하강으로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의 빗줄기가 줄어들면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철원 지역은 도내 곳곳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과 인근 군장병들의 도움 속에서 빠르게 이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있어 주민들은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폭우에 침수됐던 옷가지를 세탁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몇 번을 헹궈내도 시커먼 진흙물이 계속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군장병들이 물에 잠겼던 무거운 가구를 옮깁니다. 고령의 피해 주민들은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봉사자들은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작업이 힘들만도 하지만 피해민들의 고통에 비할 수 없다며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고요.
정말 철원 국민들 모두 다 진짜 시리에 빠져 계시지 말고 저희가 와서 얼마 되지 않는 봉사지만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영서 북부 지역 빗줄기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큰 피해를 입은 철원 지역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철원군 생창리는 지난주 3번이나 침수가 되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복구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많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도로를 온통 덮었던 뻘은 모두 제거됐고 물이 들어차 아수라장이 됐던 집안도 상당히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피해민들의 삶이 완전히 정상화되기 위한 세부적인 복구는 아직 멀기만 합니다. 특히 전기와 보일러 등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복구 손길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보일러를 고치려고 그러는데 보일러 고장이 나서 못하거든. 기술자를 부르니까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네. 이걸 어떻게 이래. 정부와 강원도 정치권 등의 지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철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강원도는 영월과 인제 등 다른 지역도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0일 철원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고 강원도 의회 의원들도 10일 철원군 동소금 이길리에서 수해 복구에 동참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걱정은 혹시 모를 추가 피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에 영서 북부 지역에 비가 더 내리고 특히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11일까지 최대 8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철원 지역에 2차례 이상 침수됐던 마을이 여러 곳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피해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긴 장맛비로 여름 성수기를 맞은 동해안 관광지는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해수욕장 개장 이후 맑은 날이 5일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몇 안 되는 피서객들이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간단한 물놀이를 합니다. 모래사장에는 손님은 없고 파라솔만 바람에 나부낍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은 동해안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북적여야 하지만 해변은 썰렁합니다. 예년 같으면 관광객들로 가득해야 될 경포 해수욕장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비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파라솔은 대부분 비어있고 관광객들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난달 10일부터 동해안 79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했지만 긴 장맛비로 인해 피서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예년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이맘때쯤에 바글바글해서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8시쯤부터 사람들이 북적북적했는데 지금은 오후 한 3시 돼야 조금씩 오는 수준이고 작년 대비해서 정말 일도 거의 안 하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많이 줄어서 타격이.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10일 동해안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고성군이 90% 넘게 줄었고 지난해 127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찾았던 속초 지역 해수욕장은 올해 19만 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인 경포 해수욕장도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방문했지만 올해는 고작 17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해수욕장 개장 이후 맑은 날이 5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특히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도 비 내리는 날이 많아 이 같은 피서객 급감을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도 비 소식은 이어집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태풍 장미가 지나간 이후 주말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 31도 이상으로 오르고 습도가 높아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이 나타나겠고 밤사이 최저 기온 25도 이상이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유례없는 긴 장마까지 동해안 관광지의 상경기에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 8일 밤 10시 40분쯤 고성군 봉포 해변에서 50대 몽골 국적 여성 D씨가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2시간 만인 지난 9일 새벽 12시 40분쯤 봉포항 북방파제 앞 5m 해상에서 D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속초해경은 해변에서 발을 담그고 있다가 파도에 휩쓸렸다는 일행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돌발 병충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제비를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집중호우가 끝나면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져 병충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예비비 2억 5천만 원을 긴급 투입해 병충해 예방과 생육 촉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철원군의 누적 강수량 688mm를 기록하는 등 폭우로 12개 시군 농작물 1,000헥타르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네,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던 원주 교도소 이전 사업이 이전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지연으로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교도소 이전이 미뤄지면서 원주시가 계획하는 사업들도 줄줄이 미뤄질 처지여서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교도소가 이전할 부지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이전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교도소 부지에 편입되고 남는 자투리 땅들입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사업부지 편입으로 쓸모가 없어지는 땅들도 법무부가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진입로 부지에 걸쳐 있는 양계장의 이전과 폐업 여부도 법무부의 결정 사항입니다. 결과적 구축 사업을 해가지고 개인 사유 재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농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여 년 동안 아무것도 준축도 못하지. 법무부는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원주시는 6월 말 현재 토지 보상률이 76%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수십억 원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추가 협의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도소 이전이 지연되면서 원주시 현안 사업도 줄줄이 늦춰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원주시는 현 교도소 부지 일대를 시민공원과 아파트로 조성하고 일부 교정시설은 존치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이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일단은 그 양계장의 부분에 대한 그 영업 보상이라든가 폐업 보상에 대한 결정권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련된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출을 해서 법무부에서 빨리 결정해 줄 수 있게끔. 원주 교도소 이전 사업은 지난 2014년 국가 사업으로 결정돼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면서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산업의 주력 생산품인 초소형 전기차가 마지막 정부 인증을 통과해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우천 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디피코의 초소형 전기차가 지난 7일 환경부 인증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 성능 안정 인증 검사까지 모든 정부 인증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횡성군은 정부의 강원도 상생형 일자리 사업 지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플라이 강원을 이용한 여행객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플라이 강원은 양양과 제주 노선의 8월 예약률이 90%를 넘겼으며 서울과 대구 노선도 주말 선호 시간대 만석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도 양양과 제주 노선의 예약률이 51%로 집계되면서 국제선 운항 중단에 따른 적자폭을 대폭 개선하는 효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플라이 강원은 14일부터 양양과 대구 노선을 금, 토, 일 주 3회 신규 취항합니다. 최근 기록적 폭우로 농산물 피해가 확대되자 전국 농산물 도매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토공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일 전국 평균 배추 도매 가격은 10kg당 1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 6,900원이었던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고 하루 전과 비교해도 2,000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는 강원 지역을 포함한 배추 주요 생산지에 폭우 피해가 확산되면서 출하량이 줄어들자 도매가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장마철이 계속되면서 눅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곰팡이인데요.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반곡동의 한 사무실. 연이어 계속된 장맛비에 비가 새면서 천장 가득 곰팡이가 폈습니다. 비가 계속되면서 미처 손 써볼 새도 없이 곰팡이는 천장을 뒤덮었습니다. 또 다른 집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벽면에 곰팡이가 얼룩처럼 피어 있습니다. 급하게 장판으로 가려뒀지만 곰팡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장맛비에 곰팡이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90% 이상 올라가는 데다 더운 날씨로 기온까지 높아 번식 속도가 평소의 3배 가까이 빨라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번식을 위해 곰팡이가 공기 중에 퍼뜨리는 포자. 포자가 사람들의 호흡기로 들어오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자극제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가볍게 지속적으로 되면 천식 환자나 그런 경우는 이제 천식이 악화되거나 또 천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또 곰팡이 자체가 몸에 또 그런 곰팡이의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한번 곰팡이가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집안 환기를 자주 해 통풍될 수 있도록 하고 비 오는 날 보일러를 잠깐 틀면 습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곰팡이균을 공기 중에 퍼뜨릴 수 있는 에어컨의 경우 내부에 곰팡이가 필 수 있기 때문에 필터 청소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장마철 침수 사고를 당했을 때는 가능한 이른 시간에 물기를 제거한 뒤 환기를 시켜 실내를 건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장마철 불청객 곰팡이. 각종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태백시가 관외 전입세에 대해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지원합니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 지원 대상은 태백시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970세대로 1,000만 원가량의 주민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입세대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모두 2,100세대에 주민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양구군이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안심식당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안심식당은 지역 내 모범 음식점 10곳과 일반 음식점 41곳 등 51개소로 지정됩니다. 양구군은 이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현장 확인 후 안심식당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안심식당은 음식 덜어먹기와 위생적인 수거관리, 마스크 쓰기 등 3대 실천 과제를 이행해야 하고 위생물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해시는 오는 13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냉각 탑수 등에 대해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합니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지만 건물의 냉각 탑수나 샤워기, 분무기 등의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됩니다. 동해시는 대형 건물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냉각수와 수돗물 저수조의 환경 검체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도내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화요일도 종일 비가 내리겠고 여기에 최대 순간 풍속 25m 이상의 강한 돌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크고 작은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미리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원주 29도, 동해안으로는 강릉 33도를 보이며 습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으로 이번 주 후반까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고 영동 지역으로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역대급 장마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